이번에 주토피아 보고 왔습니다. 감히 비주류 주제에 어울리지 않게 핫한 영화 하나 보고 왔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시리즈라서 저 혼자 1, 2, 3호 데리고 극장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주토피아 1을 안 봐가지고 오전에 셋째랑 같이 주토피아 1 복습 한번 하고 점심 먹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극장은 롯데시네마 가서 보고 왔고, 오늘은 영화 내용보다는 그냥 몇 가지 개인적인 감상과 함께 아이들과의 작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영화의 큰 줄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약간 이래요. 전작의 주인공 닉이랑 주디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도 회복하고 사건도 해결한다는 이 뻔한 플롯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악마의 디테일이 추가가 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일단 1편처럼 동물 묘사가, 와,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굉장한데, 보면은 디즈니 이 자식들이 동물 특징을 살리려고 속편이 나올 때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물의 습성과 그걸 이용한 개그 연출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산양 아저씨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롤레이오 하는 그 산양 할아버지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건의 그 카테고리가 부동산 택지 개발 쪽이야.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 또 부동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갖고 싶다 나이지. 제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거기 보면 악당이 일가를 꾸리고 있어. 그리고 또 트럼프도 가족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혹시 트럼프 돌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에이 뭐 그렇다고 해갖고 10년 만에 나오는 영화에다가 그러진 않았겠지. 예, 저의 한번 과한 생각이었다, 과한 추측이었다, 음모론적인 색깔 한 숟갈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업할 때 파트너를 잘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투자 받아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그 속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IR 힘들게 해가지고 돈 받긴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은 막 투자자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큰 돈인 것 같은데 1, 2억 순식간에 날아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투자 안 받고 나의 아이디어, 나의 사업 아이템 이런 거 잘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지분율 높이려고 막 여러 가지로 애쓰잖아요.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돈 없다. 그게 아주 이번 영화의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죠. 주인공 닉과 주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약간 답답하긴 해요. 답답한데 마지막에 둘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왜냐면은 그냥 둘 다 서로를 너무 아껴. 다만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서로의 다름으로 느껴져서 둘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튼 보시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그 눈물이 좀 났어요. 눈물이 좀 났어. 애들이랑 같이 있기도 했고, 셋째를 무릎에 앉혀가지고 보면서 정신없기는 했는데, 그 장면은 좀 나중에 다시 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주토피아2 댓글 보니까 이게 애들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장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굳이 1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갈등 구조가 이런 것 같았어. 1편에서는 닉이랑 주디가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었어. 안지 얼마 되지도 않고 종도 다르고 자칫 주디한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닉 아니겠습니까? 여우니까. 그래가지고 주디는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남아있었던 거고, 닉이랑은 신뢰가 쌓이는 속도가 달랐던 거지. 그런데 이게 밝혀지는 순간이 닉이 위협했을 때 주디가 스프레이를 꺼내려고 딱 이렇게 하는 그 장면에서 닉이 한번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되어진 이후에 서로를 아끼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던 거죠. 닉은 나의 소중한 주디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주디의 행동을 막 말려요. 그리고 주디는 닉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1편이랑은 갈등의 결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중요한 거, 이거 디즈니 놈들이 이거 노리고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설정상 닉이 혼자 자랐잖아요. 그리고 주디는 가족이 많아.
형제가 275명인가 그럴걸요?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단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전화도 자주 와. 그리고 혹여나 주디에 대한 어떤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은 엄마 아빠한테 막 문자 막 카톡 계속 오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사랑 많이 받고 자라면은 커서도 사람들과 관계 잘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어렸을 적에 뭐 관계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뭐 더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전제를 깔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환경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 집에서 자란 애나 저 집에서 자란 애나 최전방에 있던 애나 PX에서 근무했던 애나 다 힘들어. 각자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 방식이 약간 서투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면서 상처도 있고 밴드도 붙이고 운동하면서 근육도 생기고 막 굳은 살이 생겨갈 때까지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그렇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굳이 해봤고, 그리고 닉이 주디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연인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은 가족 또는 공동체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물론 세상에 남사친 여사친이 어딨어. 둘 중 한 사람은 이미 좋아하거나 아니면 누구 한 명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둘 사이 자체가 이미 사랑보다는 멀고 우정보다는 가까운 뭐 그런 애매한 관계일 수 있겠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둘의 관계가 연인의 사랑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면은 이거 너무 뻔하잖아. 이러다가 둘이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럼 뭐 애 납치되고 납치된 애 다시 붙잡아 오고 뭐 이런 얘기. 그럼 인크레더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둘은 아직은 안 해. 아직은 안 돼. 둘이 아직 결혼은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은 주토피아 한 7, 8쯤 됐을 때, 그때 약간 약발 떨어져가고 인기 없을 때 그때쯤 결혼시키는 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쉬운 점이 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중간에 약간 지루했어. 근데 제가 나와서 왜 그런가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저는 더빙판으로 봤어요. 애들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빙판으로 봤는데 더빙이 대사가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의 딕션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대사도 빠르고 대사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 대사에 비해서 음악 소리랑 효과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대사를 들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피곤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실 좀 잤어. 뒤에서 셋째 무릎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거 아이들하고 보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주디랑 닉이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나도 다시 봐야겠어. 왜냐면은 이거 나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애들도 무서웠나 봐.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안 무섭다며 막 이렇게 엄마를 탓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애들 괜찮나 싶어 하고, 첫째 보니까 첫째는 괜찮아. 둘째 초등학교 2학년인데 둘째는 귀를 틀어막고 있어. 그럼 이제 셋째는 어떻게 됐냐. 셋째를 쳐다봤더니 얘는 그때는 무릎에 아니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봤더니 이미 소리 안 나게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걔를 막 부둥켜 안았는데 얘가 내 배에다가 사자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부둥켜 안고서 막 주변에 막 그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주변에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를 들쳐 안고 나가야겠다 싶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또 그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얘를 어떻게든 소리가 나가지 않게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얘 머리를 그냥 쥐어짜듯이 막 끌어안고 있는데, 얘가 계속 소리를 내 배에다가 사자우를 내뿜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나갈래? 그랬더니 얘가 안 나간대. 자기 울면서 왜 안 나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영화는 막 장면이 끝날 듯 안 끝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 긴장감이 가장 컸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끌어안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딱 끝나가지고 끝났다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봤는데, 혹시 그날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계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이들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마지막 그 장면이 살짝 아이들에게 무서울 수 있다. 장면이 잔인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긴장감이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디즈니 작품을 오마주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보다가 라따뚜이 찾았고 겨울왕국 찾았는데, 요 두 작품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것 말고 다른 거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토피아 2 핫한 거
지난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좀 핫한 것 좀 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비주류 주제에 메인스트림에 살짝 발을 한번 담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